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사시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러면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죽음은 그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휴식일 뿐입니다. 정작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멈추기도 전에 정신이 먼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즉 지혜가 사라진 빈 껍데기로 남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들이 많습니다. 이제 겨우 50살, 60살이 된 분들이 벌써부터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정신이 흐릿해진다며 걱정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 시절에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노년의 고통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지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자신의 집조차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타고난 운명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과 가슴 속에 품는 생각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정신은 맑은 샘물이 아니라 탁한 흙탕물처럼 변해가는 것일까요? 젊은이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웃어넘기지만 거기에는 아주 냉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뇌를 독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정을 나누는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식문화는 변질되었습니다. 정성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맛과 가공된 독소만이 식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온 노학자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혜는 인간이 늙어갈 때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보물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먹는 소박한 한 끼가 사실은 내 정신을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나 모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정신이 보내는 흐릿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자꾸만 흐려지는 기억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내지르는 비명입니다. 제발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고 관찰한 노년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 한국 노인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2가지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여러분의 머릿속 안개는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육체의 늙음은 피할 수 없어도 정신의 맑음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그 진실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충고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을 더 써드릴까요?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구체적인 음식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무심코 식탁에 올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며 몸소 겪고 지켜본 결과 우리의 맑은 정신을 갉아먹는 첫 번째 적은 바로 정제된 설탕과 나쁜 탄수화물이 가득한 가공된 달콤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런지 유독 떡이나 하얀 쌀밥 그리고 달콤한 간식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밥 한 그릇이 귀한 보약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5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마치 오래된 방앗간의 기계처럼 느려집니다. 이때 들어오는 과도한 설탕과 흰 밀가루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을 하나둘씩 막아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녹이라고 부릅니다. 기계의 녹이 슬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듯 우리 뇌세포 사이에 설탕의 찌꺼기가 쌓이면 기억은 흐릿해지고 사고는 둔해집니다. 노년의 고독을 달래기 위해 찾는 그 달콤한 빵 한 조각이나 믹스커피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총기를 앗아가는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총명하게 사셨지만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려 매일같이 달콤한 간식을 입에 달고 사시더니 결국 불과 몇 년 만에 사랑하는 자식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과도한 염분과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입니다. 우리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김치와 장류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성을 들여 삭힌 발효 음식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마트에서 손쉽게 사 먹는 가공된 김치나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밑반찬들은 결코 예전의 그 음식이 아닙니다. 편리함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금과 인공적인 맛을 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귀찮음을 느끼는 중년분들이 통조림이나 가공된 햄,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볼 때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죽은 음식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음식은 우리 몸의 기운을 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 안의 수분을 앗아가고 혈압을 높여 뇌를 압박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자극적인 짠맛에 길들여진 뇌는 점점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마비되어 갑니다. 선조들께서 약식동원이라 하셨던 것은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것이 바로 독이 된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100세 이상의 건강한 장수 노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식탁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깨끗했습니다. 자극적인 양념 대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고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절제를 실천하셨습니다. 반면에 일찍이 정신이 흐려진 분들은 대개 자신의 입맛을 이기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짧은 즐거움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여러분, 50살 이후의 식사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어야 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집어넣는 것은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10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소박한 식사를 거르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정신을 맑게 유지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독이 되는 음식을 멀리하고 생명이 깃든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라는 불청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내일을 흐리게 만들 독들이 숨어 있진 않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짜 음식을 찾아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내면의 고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서글픔을 느끼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입니까? 제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던 기억들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입니다. 옛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입안에서만 맴돌 때, 방금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찾아오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노년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족과 지인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 정신이 흐릿해져 그들과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고립무원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사회는 노인들의 망각을 너무나 차갑게 대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부모를 향해 자식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지쳐서 짜증을 내고 결국에는 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사회에서도 정신이 맑지 못한 노인은 더 이상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보살펴야 할 대상 혹은 기피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무시와 소외를 겪을 때 우리 노인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부심 있게 살아온 분들이 단지 기억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석방에 밀려나 눈치를 보며 사는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극적인 결말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세월의 장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혹은 중년의 나이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노년의 풍경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이 마음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몸을 혹사시킵니다. 나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결국 나중에 나를 돌봐야 할 자식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내 정신을 맑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받고 외롭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정신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저는 전쟁터에서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도 정신만큼은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끊임없이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넋을 놓고 있거나 몸에 해로운 술과 음식으로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그것은 뇌를 스스로 잠재우는 일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은 단순히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느끼려 하지 않으며 그저 주어진 하루를 해치우듯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의 뇌를 녹슬게 합니다. 빈곤함보다 무서운 것은 정신의 빈곤입니다. 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면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잘 익은 과일은 향기가 나지만 썩은 과일은 초파리만 들끓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향기로운 시간이 될지 아니면 악취 나는 시간이 될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독한 음식들을 끊어내고 내 마음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나의 정신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먹는 것으로 풀려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머무는 이 육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어떻게 하면 다시 빛으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50살 이후 남은 반백년의 삶을 평안하고 명석하게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다음 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흐릿한 안개를 걷어내고 50살 이후의 삶을 평온하고 명석하게 가꿀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권하는 것은 식사의 절제와 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이 되는 음식들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혀가 즐거운 음식보다는 뇌가 즐거운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가공되지 않은 채소, 잘 발효된 전통 장류, 그리고 소박한 곡물들을 천천히 씹으며 그 본연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식사할 때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30번 이상 천천히 씹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과식을 피하고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명석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과거의 서운함이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가슴속에 꽉 채워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며칠 밤을 사귀는 것은 뇌에 치명적인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뇌세포였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하거든 그저 침묵하십시오.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소중한 정신 에너지를 그런 무의미한 곳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용서와 감사라는 맑은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맑아집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과 언어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방을 한번 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생각도 흐려집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버려보십시오. 물건을 비우면 그만큼 생각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또한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제 다 살았네. 나이 먹으니 죽어야지. 같은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대신 오늘도 배울 것이 있어 감사하다.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맑은 말을 하는 사람의 정신은 절대로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는 공부입니다. 저는 105살인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준비합니다. 많은 분이 그 나이에 무엇을 더 배우느냐고 묻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진짜 노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거나 가보지 않은 길을 산책하거나 젊은이들이 읽는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는 새로운 회로가 생겨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단단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소유를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따뜻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고집을 부리는 노인이 아니라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현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내면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치매라는 두려운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50살 이후의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지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맺으려 합니다. 마지막 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느덧 여러분과 나누어온 이 긴 이야기도 이제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이 늙은이의 간곡한 당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노년은 결코 저물어가는 비극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하루의 시간에 비유한다면 노년은 해가 지기 직전의 황혼 무렵과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 황혼은 그저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쓸쓸한 시간일 뿐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 황혼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내 정신의 등불을 얼마나 밝게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아프고 정신이 흐려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5년은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육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고 쇠약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관리하기에 따라 죽는 순간까지도 더 깊어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대한 예의며 나를 창조한 생명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매나 루런 노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무심코 선택해온 잘못된 음식들, 게으른 습관들, 그리고 가슴속에 쌓아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식탁 위에서 독이 되는 가공된 달콤함과 자극적인 짠맛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맑은 물과 소박한 자연의 생명을 채우십시오. 몸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정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의 젊은이들이나 자식들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접받으려 할수록 서운함은 커지고 서운함이 커지면 정신은 도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대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웃어주며 내가 먼저 용서하는 넉넉한 어른이 되십시오. 고집스러운 노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현자가 되어 그들에게 삶의 향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읽었던 책의 구절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무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50살, 60살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소박하게 먹고 깊게 생각하며 맑게 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머릿속의 안개는 걷히고 청년 시절보다 더 밝고 투명한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노년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105살의 이 늙은이가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총명함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품격을 지키며 평온한 안식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 다시 만납시다.